자, 이번에는 여러가지 예를 통해서 가우스 법칙을 한번 응용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직선 전화 분포에서의 가우스 법칙을 한번 봅시다. 자, 직선 전화 분포에서요, 이 직선 도선에 전화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가우스 표면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가우스 표면은요,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폐 면적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원통령을 한번 이렇게 씌웠다고 칩시다. 자, 이거 폐 면적이에요. 위쪽과 아래쪽 모든 면이 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높이는 h예요. 높이 h.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 도선에서부터 거리는 r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원형 둘레 요거는 2πr이죠. 원의 둘레는 2πr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단면적 DA라고 할게요. 요거를 DA. 자,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장 벡터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렇죠? 자, 이건 가우스 표면이에요. 밖에 지금 소나기가 굉장히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소리가 또 같이 녹음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기장 벡터가 수직으로 통과하는 것만 따지죠.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도선이 있으면 이 도선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으면 이 전하로부터 밖으로 나가죠. 근데 위쪽으로는요, 이렇게 나가는 건 없죠. 따라서 위쪽 성분은 없어요. 되셨죠? 되셨죠? 따라서 우리가 따지는 거를 선속을 따지면 폐곡선 E벡터 내적 DA 벡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장 벡터와 단위 법선 벡터, 면적 법선 벡터가 0이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내적 EA 코사인 0도가 돼요. 그렇죠? EA 코사인 0, 이거는 1이죠. 1이고. 그럼 면적은 얼마예요? 이 면적은 위쪽, 위, 아래 면적은 빼고 이 옆면만 해당하죠. 그럼 옆면의 면적은 H 곱하기 2πr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뭐가 나오냐면 2πr H 나와요. 이게 면적이에요. 따라서 가우스 법칙에 넣어볼게요. 엡실론 제로 인테그랄 E 벡터 내적 DA 벡터는 엡실론 요거 넣으면 되죠. 2πr H 나와요. 이게 뭐랑 같으면 돼요? 이게 바로 Qnet 알짜 전화와 같으면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건 지금 직선 전화 분포죠. 직선이죠. 직선에서 알짜 전화를 따지기 위해서 뭐예요? 직선에 대한 선밀도를 따지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됐어요? 선밀도를 따지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밀도를 따질게요. 알짜 전화는 그러면 선밀도 람다를 따지면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 람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H만 따졌죠. 따라서 H에 해당하는 전하량은 람다 곱하기 H란 얘기예요. 단위 길이당 밀도가 람다만큼 있다면 길이 H에 해당하는 건 요거니까 요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람다 H란 얘기예요. 따라서 2 곱하기 엡실론 제로 2πr H가 바로 람다 H예요. 그럼 H는 없어지고요. 따라서 전기장은 뭐가 나와요? 전기장은 2π 엡실론 제로 R분의 뭐가 나와요? 람다란 얘기예요. 되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선 이게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 도선의 전하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전기장 벡터는 바깥쪽으로 지금 이렇게 향한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해놓으면요, 전기장 벡터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놓으면 되죠.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요, 요 내적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되죠. 이게 코사인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야, 밖에 지금 소나기가 너무 시끄럽게 내립니다. 문을 살짝만 좀 닫아볼게요.
조금 조용해졌죠? 가까운 쪽에 창문은 닫고 지금 먼 쪽은 열어놨기 때문에 먼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좀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 전화 분포에서의 가우스 법칙을 따져봅시다. 평면 전화 분포. 평면인데 먼저 부도체 평면이에요. 부도체예요, 부도체. 부도체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임의의 평면이 있어요. 이 부도체 면에 한쪽이 플러스로 이렇게 대전이 돼 있어요. 부도체인데 어떻게 대전이 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마찰전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찰을 시켰을 때 표면에 전하가 대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표면에 전하가 대전이 됐어요. 한쪽 면을 막 마찰을 시켜갖고 한쪽을 대전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잠시만요. 적당한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주변에서. 자, 이렇게 부도체가 있는데 이 표면을 전하를 대전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놓여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걸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면과 이쪽 면 두 개로 나눠지죠. 자, 그런데 한쪽 면이 대전되어 있으니까 이걸 똑바로 세우면은 자, 이런 모습이 돼요. 한쪽 면 대전이 돼 있고요. 반대쪽 없고요. 우리는 가우스 표면을 형성을 해야 돼요. 즉 전하를 둘러싸고 있는 닫혀진 패면을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가우스 표면을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걸 둘러싸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플러스니까 전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돼요. 되겠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전기장은 없어요. 왜요? 지금 이 부도체니까 이쪽으로 전기장은 0이에요. 이건 0이에요. 0. 그럼 오른쪽만 있어요. 오른쪽만 있으니까 엡실론 제로 인테그랄 2벡터 dA 벡터. 요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전하, 알짜전하. 요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인데 왼쪽 방향은 없어요. 오른쪽 표면만 지금 대전되어 있습니다. 부도체입니다. 따라서 왼쪽은 0 더하기 오른쪽. 오른쪽은 요거 해주면 되죠. 오른쪽은 엡실론 제로 인테그랄 닫혀진 폐곡선이고 2a 코사인 얼마예요? 코사인 0도. 그렇죠? 단위 면적하고 단위 면적의 법선 벡터와 전기장 벡터와 같은 방향입니다. 자,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요거 해주면은 엡실론 제로 2a 그게 바로 Q넷이죠. 이 Q넷은 면적 전하 분포로 따지면은 면적 전하 밀도에다가 전체 면적 해주면 되고,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는 뭐가 나와요? 엡실론 제로분의 A는 없어지고요. 요거 나오죠. 그렇죠? 자, 이거는 부도체일 경우에. 자, 이번에는 도체예요. 도체는요, 양쪽 면이 다 대전이 될 수가 있죠. 도체는. 그렇죠? 자, 그럼 도체인 경우 한번 봅시다. 도체인 경우 플러스라고 쳐봅시다. 플러스로 대전이 됐다고 쳐봅시다. 이쪽 플러스 도체인 경우 이쪽 플러스 이렇게 대전이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한쪽 면에 대전되어 있는 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 1. 그러면 이것만큼 똑같이 도체니까 골고루 분포됐으니까 여기도 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 1이 돼야 돼요. 같은 밀도를 가지고 분포가 돼야 돼요. 골고루. 그렇죠? 그러면 이 플러스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 생기고요. 왼쪽 면은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 벡터가 생겨요. 맞죠? 자, 이렇게 생겨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면은 엡실론 제로 인테그랄 전기장 벡터 내적 면적 벡터, 이게 Q넷이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요거는요, 왼쪽 성분과 오른쪽 성분이 다 있으니까 왼쪽 성분도 이거 2벡터 dA 벡터고 오른쪽 성분도 2벡터 dA 벡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왼쪽 성분도 면적 법선 벡터와 전기장 벡터와 같은 방향이고 오른쪽도 면적 법선 벡터와 전기장 벡터와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살아남고 이것도 살아남죠. 살아남으면 어떻게 돼요? 엡실론 제로 2a 더하기 엡실론 제로 2a란 말이에요. 요게.
요거가 요거, 요놈이 요거. 합하면 어떻게 돼요? 2배의 엡실론 제로 2a예요. 그렇죠? 요놈이 뭐란 얘기예요? 요거 곱하기 a예요. 됐어요? 이거는 전체 면전화 밀도입니다. 전체. 되셨죠? 그러면 따라서 이 벡터는 뭐가 나와요? 이 벡터는 엡실론 제로, 2배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죠. 되었어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플러스일 때 그렇고 마이너스 때는 또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마이너스라면 전기장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면적 법선 벡터는 이렇게 되고, 그럼 두 개는 방향이 반대죠? 그럼 반대면 여기에 마이너스 값 나오면 되죠? 마이너스 값 나오고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마주보고 있어요. 두 개가 마주보고 있어요. 이 면전화 밀도 시그마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1이라고 할게요. 이것 시그마 1이에요. 그럼 두 개가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도체예요. 마주보고 있으면은 여기 이게 플러스면은 모든 전화가 마주보는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밀도는 2배의 시그마 1이 될 거고, 양쪽으로 시그마 1씩 돼 있던 게 한쪽으로 모이니까 2배의 시그마 1이 될 거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2배의 시그마 1이 될 거고, 2배의 시그마 1이 될 거고. 그렇죠? 이거를 계산하면요, 이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두 면이 아니라 한쪽 면이 되죠. 한쪽 면이 되니까 왼쪽에 요것만 남을 거고, 오른쪽은요 2배의 시그마 1이 될 거고, 그렇죠? 시그마 1 A가 될 거고. 됐어요? 자, 그러면 A는 없어져요. 따라서 전기장은요 엡실론 제곱으로 2배의 시그마 1이에요. 이 2배의 시그마 1은 전체 값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엡실론 제로분의 전체 값. 이거 나와요. 됐어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구면전화 분포에서의 가우스 법칙이에요. 구인데 구가 이렇게 있어요. 구 형태로. 그런데 이 구의 표면에 전하들이 있다면, 이 표면에 전하들이 분포되고 있다면, 가상의 가우스면을 세웠을 때, 외부에다 이렇게 가상의 가우스면을 세우면, 이 가우스면을 세우면, 요거를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 R이라고 하고요. 요걸 R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앞에서 한 전기장과 똑같이 나와요. 해보시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Q. 이렇게 나와요. 이거 알짜 전하. 전체 전하 값이 Q란 얘기니까. 이거 제곱입니다. 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R이 실제적으로 이 구의 반지름인 라지 R보다 클 때 이렇게 나와요. 가우스의 반지름이 구면의 반지름보다 클 때는 이렇게 나와요. 가우스면이 구를 다 감싸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 R이 가우스면의 반지름이 구의 반지름보다 작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돼요? 전기장 벡터가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왜요? 표면에 전하가 분포한다고 했으니까. 표면에 분포하니까 가우스면을 안쪽에다가 잡아버리면 전하들은 표면에 있으니까 이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전하가 없단 말이에요. 전기장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전기장이 그래서 0이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표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피 밀도의 개념으로 전하가 존재한다면, 즉 무슨 얘기냐면 표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하들이
일정 크기의 부피를 이루고 있는 이 속 안에 꽉 차 있다면, 전하들이 꽉 차 있다면 속 안에, 그럼 문제가 좀 달라져요. 꽉 차 있을 때 가우스면을 이렇게 만들어 봐요. 꽉 차 있을 때 이 반지름이 라지 R. 즉 다시 그릴게요. 이게 9고요. 이거의 반지름이 라지 R. 그 다음에 가우스면, 가상의 가우스면. 이 가상의 가우스면의 반지름이 스몰 r이에요. 그러면 이 가상의 가우스면은 이 꽉 차 있는, 전하가 꽉 차 있는 구면의 외부를 감싸고 있으니까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있지요. 따라서 이때의 전기장은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나와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 Q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 한 겁니다. 이거를 마치 하나의 점전하처럼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Q 값은 전체 전하량이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속 안이 꽉 차 있는 전하라면, 자, 이걸 확대시킬게요. 확대시키면 속 안이 꽉 들어차 있는 전하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가우스면을 외부에다 작용시켰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가상의 가우스면을 내부에다 작용시켜요. 내부에다 적용시키면 이거는 9의 반지름 라지 R이고요. 라지 R이고, 요 가우스면의 반지름이 스몰 r인데 이 스몰 r이 라지 R보다 지금 작은 경우예요. 이거는 큰 경우죠. 이 경우에는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이 이 내부에 있는 전하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부에 있는 전하의 양을 Q'이라고 해볼게요. 전체 양은 Q고, 요 가우스면 내부에 있는 전하의 양을 Q'이라고 해볼게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로 그러면 응용을 하면은 전기장은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거리가 R이죠. 거리가 R 제곱분의 뭐예요? Q'일 거예요.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 이거일 거예요. 그러면 전체 구의 3분의 4 부피 3분의 4 파이 R 3승일 때 전체 전하량이 Q였어요. 그럼 지금은요, 요거죠. 스몰 r일 때죠. 스몰 r은 3분의 4 파이 R 3승일 때 뭐란 얘기예요? Q'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Q'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Q'은 Q 곱하기 R 3승분의 스몰 r 3승, 이 비율 값으로 나와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전기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1 곱하기 이거 집어넣으니까 Q 라지 R 3승분의 스몰 r 3승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요 어떻게 되냐면 4파이 엡실론 제로 그 다음에 R 3승, 이 R 3승은 변하지가 않죠. 왜요? 9의 반지름이니까 변하지 않죠. 상수값으로 뽑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 전하량도 변하지 않죠. 상수값으로 뽑아내요. 그렇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R만 남죠. 이거 약분되니까. 이게 바로 가우스면의 반지름이 실제 전하의 반지름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타나요. 만약에 이게 같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처럼 나오는 거죠. 이게 같다면, 이게 스몰 r 3승을 하면은 약분돼서 스몰 r 제곱 나오니까 요거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점전하를 감싸고 있는 가우스면처럼.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전기장의 세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챕터는 전입니다. 일렉트릭 포텐셜, 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다음 24장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